반갑습니다. 일본 사회인 문입니다. 오늘은 일본 사회가 아날로그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일본 사회에 대해서 한국에서 꽤 많은 조명을 하면서 사회 전반에 아날로그적인 특성이 많다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경직된 아날로그 사회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로 일본을 이제 소개하는 걸 보니까 그게 사실을 보도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 어디까지나 일본에 살면서 제가 느낀 점, 개인적인 감상을 얘기 드릴 테니까 참고로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도 제일 많이 보도되는 게 일본 회사랑 일본 관공서에서 아직도 종이, 팩스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한다. 그리고 도장 찍기 같은 거,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만 하고 있다는 게 아니죠. 제가 일본에서 일하는 입장으로서 일본에서 회사와의 거래 관계는 거의 디지털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회사 간의 연락은 메일로 보내고, 회사 안에서 이제 사원들끼리 얘기를 할 때는 그 슬랙이나 챗워크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그런 이제 메신저를 이용하거나 뭐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보급되어 있고요. 회사 간에 계약을 해서 거래를 할 때도 도장을 찍어도 되고 인터넷 서명을 해도 됩니다. 물론 인터넷 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작은 기업들도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거기에 발맞춰서 많은 거래 서류에 관해서는 이제 디지털로 이제 전환이 많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대기업을 위주로 조금씩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그러한 환경 변화에 힘입어서 급속히 그 디지털화가 이제 진전된 느낌이에요, 일본 사회가. 그런데 한국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빠르게 변화를 추구해 갔으니까 그 점이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이겠죠. 제가 영업을 일본에서 오래 해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이제 고객들에게 방문을 하는 걸 제가 선호를 했어요. 그리고 고객도 제가 방문을 하는 걸 원했고요. 왜냐면 인터넷으로 그리고 화상 채팅이나 하는 걸 이제 일본 기업에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코로나 전에는 잘 이용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화면상으로 전달 안 되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의 내용이나 제가 생긴 모습을 전달할 거면 화상 채팅으로만도 가능한데, 그 외에 저라는 사람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조금 더 전달하고 싶어서, 제 자신을 좀 더 팔고 싶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저를 상대한테 저의 전체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오히려 화상 채팅이라는 게 영업할 때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고객도 저라는 사람을 알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우리 회사에 오지 말고 화상 채팅으로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도 아마도 그 영업사원이라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을 굳이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니까 그 회사의 서비스의 내용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어떻게 생겼고 어떠한 분위기의 사람이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고객도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고 싶으니까 되도록이면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와중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안 변해도 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 변화가 일본 사회 변화를 근 2년 안에 가속화를 시킨 것 같아요. 이건 회사와 회사 간의 얘기고 개인의 관계에서는 이게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관공서에서 그 코로나 극부금이라고 생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얼마씩 이제 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그 신청하는 서류가 집으로 왔어요, 그 종이로. 그리고 왔는데 거기 종이에 제가 써서 낸 다음에 그 급부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 관공서에서 어떤 것을 이제 개인한테 요구를 할 때, 저 같은 사람은 디지털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런 것을 일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70대, 80대 노인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디지털로 다 이제 신청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요즘 디지털로 다 하려고 하니까 7, 80, 90대 여러분들도 전부 디지털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은 좀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사회는 이 와라는 단어, 이 조화를 의미하는 이 한자가 정말 중요한데, 급진적인 것은 와를 깨트릴 수 있으니까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모두를 고려하면서 조화롭게 조금씩 나아가자, 그런 분위기를 깨트리지 말자, 그런 사회 분위기를 유지해 나가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일본 사회를 만든 것은 일본의 노인들일 텐데, 그분들은 무시하면서 제도와 시스템을 바꿀 테니 다 따라오라고 하는 게 정말 좋아할 만한 행동인지, 그분들은 무시해도 되는 일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사회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디지털로 관공서에 뭔가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종이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신청 업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웬만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너무 리더십이 강한 것 같고 일본은 반대로 너무 조화를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냐 뭐 이런 걸 생각할 때도 그 나라의 개성 특징이라는 게 보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옳다 그르다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가치관이 좀 다르다는 뿐이지 내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저 나라는 이렇게 안 하니까 저 나라는 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최근에 본 동영상 중에서 좀 어이가 없던 게 있었는데 일본에서 그 태풍이 오고 있을 때 그 태풍의 경로를 따라서 그 구름 모형을 준비해서 모형을 손으로 이렇게 합치면서 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태풍이 이동한다. 기상예보에서 그렇게 소개를 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한국에서는 일본은 아직도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기상예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이가 없다고 생각한 것은 일본도 기상예보 전부 디지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메인이에요. 그 모형을 만들어서 손으로 움직인 게 특이한 케이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그 방송이 왜 아날로그 같은 모형을 이용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끔씩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본 사회를 대표하는 듯이 전달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는 게 이상하다. 한국에서는 제로인데 그게 왜 한 건이라도 존재를 하냐고. 그런데 디지털로 기상 예보하는 게 주류인데 그렇게 가끔씩 아날로그로 나오는 게 좀 신선하지 않나요? 오히려 신선해서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직관적이고 볼맛도 있고 뭐 재밌다고도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이걸 부정적으로 봐야겠다는 신념이 있으니까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좀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 사회 인프라의 디지털화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버스를 탈 때 일본에는 전광판이 없어요. 한국에는 몇 분 후에 버스가 온다는 그런 전광판이 있잖아요. 일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아직도 시간표를 버스 정류장에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일본이 참 후지다. 아직도 이렇게 디지털화가 진전이 안 돼 있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버스라는 것의 그 목적과 가치가 뭐죠? 고객과 정해진 시간에 약속을 해서 그 시간에 반드시 고객을 태우고 나르겠습니다. 그렇게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그 버스라는 교통수단의 목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웬만해서는 정해진 시간대에 버스가 와요. 저도 버스를 많이 타봤는데 거의 시간을 안 지키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시간대로 버스가 잘 안 오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불안해하니까 그 불안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몇 분 후에 버스가 옵니다. 그렇게 전광판을 달아놓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버스가 매일같이 시간 내에 오면 그런 전광판을 달 이유도 없고 전국적으로 전광판을 보급할 의미가 사라진다는 거죠. 한국과 일본에서 디지털 아날로그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엇을 문제시하느냐 문제시 안 하느냐의 가치관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빠른 거, 변화가 있는 거, 좀 세련된 거 이런 것을 이제 가치관으로 두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에 맞춰서 일본이 그런 가치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이제 들고 와서 일본 사회 전체가 이렇다는 걸 일부러 일본을 까기 위한 의도로 보도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다른 이제 선진국들도 일본처럼 사회 변화가 디지털화가 좀 느린 나라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좀 독특하다고 보거든요. 나라마다 바꾸는 스트레스가 큰지 바꾸지 않는 스트레스가 큰지 가치관에 따라 다를 텐데 그것을 내려놓고 한국적인 가치관으로 이제 주변을 보게 되면 항상 이제 네거티브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좁게 필터링해서 보는 것을 별로 내키지 않네요. 그게.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